밑에는 부작용 유형별로 나눴는데 근데 이게 좀 그러네. 사실 가슴 보형물 넣고 나서 가장 크게 보고되는 부작용은 안녕하세요. 나라TV 홍동현 원장입니다. 가슴이란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부작용?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앞으로 김다의 화끈한 가슴 사이즈 사인 쓰러진 남자 가슴에 흉기 박아넣은 쉽게 좋고 징역 4년 그리고 나야 반달 가슴공 에스파 윈터 머플의 정석 가슴 라인 절개 이성 독특 내 딸이 8살인데 가슴이 20만 명이나 진단받았다는 충격적인 미디어 가슴 수술 안심해도 될까? 실리콘 겔 인공 유방 부작용 최다. 사실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은 가슴 보형물 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의료기기가 비슷해요. 특별히 가슴 보형물이 다른 신체 의료기기에 비해 가지고 더 많거나 빈도가 더 높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라면 이 의료기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철회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는데 당연히 많이 판매되는 그런 의료기기일수록 그거에 대한 보고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결국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에 대해서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것처럼 특별하게 가슴 보형물이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보형물은 그냥 의도가 좀 그쪽으로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표된 그런 보도자료이다 보니까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슴 보형물의 의료기기의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좀 물리고자 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품명에 따른 부작용 보고 상위 5건에 보면 1위가 실리콘 겔 인공 유방 4,788건이고 그 다음에 실리콘 막 인공 유방이 253건. 실리콘 겔 인공 유방, 실리콘 막 인공 유방이 어떤 차이일까요? 실리콘 겔 인공 유방은 우리가 지금 쓰는 인공 유방 보형물 그걸 실리콘 겔이라고 하고요. 실리콘 막은 식염수 보형물 있잖아요. 식염수 보형물은 막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실리콘 막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실리콘 막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지. 실리콘 막 보형물을 이제 하는 데가 멘토밖에 없을걸요? 현재 멘토밖에 없는데 이게 한 달에 사용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건수는 그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걸로 봐서는 이게 최근에 수술한 게 아니고 20년 전, 30년 전에 수술한 게 최근 보고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빈도는 이게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이식형 심장 충격기, 이식형 심장 박동기에 비해서 실리콘 겔 인공 유방이 거의 100배. 실제로 심장병으로 이거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한테 이제 이식하는 거니까 비율상으로도 가슴 성형의 사용 빈도가 그만큼 훨씬 더 많으니까 심장 박동기는 저도 못 보거든요. 인턴 레지던트 때 대학병원에 있을 때나 봤지 개원가 나와서는 심장 박동기 달고 수술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주 드물게 있는데 빈도수로 봐서는 오히려 뭐 실리콘 겔 인공 유방의 실제 수술 진행 사례 수와 이렇게 보고 수를 보면은 굉장히 낮은 빈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이제 성형을 조장하는 사회, 성형은 옳다 뭐 이런 거보다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셔야지 사회가 조금 더 이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쉬움은 그래도 항상 남죠. 이게 4,000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몇 명 중에 4,000건이 발생했느냐 그리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국민한테 제공이 돼야지 이거를 가지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아 이게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5,000명한테 수술했는데 4,000명한테 부작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큰일 난 거고 근데 이게 뭐 50만 명한테 했는데 4,000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관찰 기간에 있어가지고도 10년 동안 발생한 거냐 1년 동안 발생한 거냐 이 부작용이란 게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고 이게 뭐 보형물축이 얼마냐 보형물과 정말로 연관된 뭐 파손 파열이 얼마냐 또는 그냥 보형물 넣고서 촉감에 대한 불만족 아니면 수술 흉터 이런 거에 대한 불만족 또한 넣은 것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가슴 보형물 넣고 나서 가장 크게 보고되는 부작용은 사이즈 불만족이 부작용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 불만족 또한 데이터에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 또한 보기는 해야 돼요. 또 밑에는 부작용 유형별로 나눴는데 근데 이게 좀 그러네. 지금 보니까 부드러기, 부종 또 여기 부작용으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부작용이 있고 경미한 부작용이 있는데 부종은 부작용이 아니거든요. 부종은 그냥 수술하면 100% 그냥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를 부작용으로 데이터를 산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리고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은 가슴 성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합병증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으나 조금 투머치 아닌가. 그리고 이제 부작용 보고 가장 많은 실리콘 겔 인공 유방 회사별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한국 AFB가 62%로 가장 많고요. 한국 존슨 존슨 메디칼이 25%, 그 멘토리, 한스 바이오메디가 8%, 사이맥스 5%, 모티바 코리아 1%. 이거 모티바에서 낸 거 아니에요?
우리만의 비밀? 에브비가 엘러간이고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에브비에 이제 인수합병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는 철수했어요. 한국에서 이게 코리아 마켓은 못 해먹겠다 철수하고, 근데 한국을 제외하고서는 아직도 열심히 보형물을 판매하고 있고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존슨앤존슨이 사실 그때는 멘토가 약간 억눌려 있었는데 얘가 이제 빠지니까 멘토가 그 자리에 치고 올라왔죠. 물론 이런 기사에서 보시고 좀 많이 떨리실 수도 있어요. 걱정도 많이 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가슴 보형물과 관련된 부작용 가능성은 매해, 그리고 보형물이 새로 나올 때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슴과 관련된 부작용은 지금 스터디가 너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형물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의학 저널에 실리고 있는 데이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실제로 의사들이 연구하고 저희끼리 이제 나누고 있는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가슴 수술의 부작용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